여러분의 하루 일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학교, 집, 학원의 반복인가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하루를 살고 계신지 상상해 볼까요? 이른 아침부터 자동차나 버스, 지하철을 타고 출근길을 나섭니다. 회사에선 열심히 일을 하시겠죠? 점심땐 동료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겁니다. 일하느라 힘드시지만 월급날이 되면 기분이 좋아지시겠죠? 퇴근하고 여러분을 데리러 학원까지 오는 날도 있을 겁니다. 사실 부모님의 하루는 더 빡빡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루 속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경제 생활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은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거나 그 가치를 증대시키는 일, 즉 생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그 생산에 참여한 대가로 받는 월급은 바로 분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비, 밥값, 학원비를 지불하는 것 등은 재화와 서비스를 이용하여 만족감을 얻는 소비활동이라고 할 수 있죠.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 분배,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경제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생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우리는 흔히 생산이라고 하면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공장에서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와 같은 물건을 만들어내거나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이런 것은 생산은 맞습니다. 하지만 헤어 디자이너가 머리 손질을 하는 것, 학교나 학원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 것, 의사가 진료를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생산에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물건을 판매하거나 택배기사님의 운송 행위도 모두 서비스의 생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소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요즘 한 프로그램에서는 우스갯소리로 돈은 안 쓰는 것이다, 커피는 선배가 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이 쓴 영수증을 볼 때마다 스튜핏을 연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안 쓰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일까요? 만약 모든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게 되면 경기가 침체되어 시장이 활동을 멈추게 될 테고 결국 생산과 분배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절약의 역설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한 행위인 절약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기 활성화를 위해 무조건 돈을 많이 써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득을 넘어서는 과소비나 계획 없는 충동구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과시적 소비와 같은 비합리적 소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소비 습관을 성찰해보고 경제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다면 나의 소비 패턴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우선 일주일 동안 사용한 돈의 영수증을 모두 모읍니다. 만약 영수증이 없다면 그동안 사용한 돈의 내역을 모두 용돈 기입장에 기록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소비 내역을 분석해 봅시다. 분석의 기준은 예시를 몇 가지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필요성입니다.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냥 친구가 사서 따라 산 거라면 필요성 항목에서 비합리적이 되는 거겠죠? 둘째, 가격의 적절성입니다. 소비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적절했는지 체크하는 거죠. 만약 비슷한 종류의 다른 상품에 비해 너무 비싸다면 정보가 부족했거나 비합리적인 선택을 한 거겠죠? 셋째, 만족도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함으로써 느끼는 만족도가 얼마나 컸는지 확인해 봅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비가 자신의 소득, 즉 용돈 내에서 충당 가능한 것인지 확인해 봅시다. 옷 한 벌 사고 한 달 내내 굶어야 한다면 아무리 만족도가 커도 바람직하지 않겠죠?
분석 결과에 따라 해당 소비가 합리적이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합리적, 보통, 비합리적이라는 평점을 매겨봅시다. 소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소득 범위 내에서 적절한 계획을 세울 때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지죠. 일반적으로 소득은 생산 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분배를 받으면서 얻게 됩니다. 노동력을 제공했다면 임금을 받게 될 거고, 토지를 제공했다면 토지 임대료와 같은 지대를 받죠. 자본을 투자했다면 그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배의 기준과 방식은 시장경제체제냐 계획경제체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추구하는 효율성과 생산물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형평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우리는 일생 동안 살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할을 맡아 경제 생활을 하게 되죠.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 순간의 선택이 쌓여 자신의 경제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중시하는 삶의 가치와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경제 생활을 설계함으로써 합리적인 소비자와 생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